자, 오늘 이제 진도가 꽤 많이 나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떼놓고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3월 때 하는 것도 있고 또 필요치 않아서 안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냥 기본 틀을 일단은 잡도록 하고요. 자, 이제 93페이지입니다. 시가화 조정구역. 요거 좀 자세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 하고 또 하나 하고 두 개만 하고 오늘 맞출 거예요. 자, 시가화 조정구역 하게 되면 아주 생소합니다. 시가화 조정구역. 이 시가화라는 것은 도시화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도시로 뻗어나간다 이거죠. 이것을 컨트롤, 조정해주는 구역이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적이 있다 이거예요. 도시적. 도시적은 개발의 지역은 분명합니다. 열심히 개발하겠죠. 근데 이 도시적 내 도시적이 주, 상, 공, 녹 나눠지잖아요. 변두리에 녹지적이 있습니다. 녹지적이 있는데 녹지적이 아까 또 어떻게 나눠졌었죠? 자꾸 연결되는 거예요.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로 나눠지죠. 그중에 이게 바로 생산 녹지입니다. 여기가 생산 녹지예요. 생산 녹지란다 하면 도시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적 생산을 위한 지역이죠. 농업적인 생산을 위한 지역이니까 개발지일까요? 보전지일까요? 보전해야 되겠죠. 그럼 생각해봐요. 요것 또한 도시적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개발지역 안에 보전지역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충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 녹지는 주로 전과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논과 밭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도시지역은 말이죠. 개발의 방향입니다. 개발의 지역인데 개발의 방향은 중심부에서 외곽으로 팽창하면서 개발되겠죠. 쭉 개발을 해나가다가 생산 녹지에 딱 도달하게 됩니다. 도달하게 되면 개발을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농업적 생산 때문에 못하죠. 농사를 지려니까 개발에 밀려가지고 농사로 제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어정쩡한 상태가 되죠. 이걸 막기 위해서 이 생산 녹지 주변에다가 시가화 조정구역을 딱 정합니다. 이렇게 지정해서 규제를 해줘야 돼요. 이 규제를 하지 아니하면 무질서하게 뻗어나갈 뿐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개발도 못하고 농사도 못 집니다. 여기를 그대로 방치하면 무질서한 시가화만 팽배할 뿐이에요. 무질서한 시가화만 이루어질 뿐이다. 이걸 막자는 거예요. 이걸 막자. 무질서하게 뻗어나가는 걸 막자. 막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개발과 보전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없으니까 하나씩 처리하자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개발부터 하고 농사 질래요? 농사 짓고 나서 개발을 해요? 어떻게 할까? 순서를 어떻게 잡을까? 생산 녹지에 농사부터 짓고 개발할까요? 개발부터 하고 농사 짓까요? 개발부터 하고 농사 짓다고요? 진짜 농사를 모르시는구나. 개발 부지로 바꿔버리면 더 이상 농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일단은 농사부터 먼저 져놓고 나중에 개발하자 이거예요. 그러려면 여기를 갖다가 시가화 조정을 딱 정해서 철저하게 일정 기간 시로 뻗어나간 걸 막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시가화로 뻗어나간 걸 유보하자, 보류하자는 얘기죠. 보류하자. 그럼 일정 기간 동안 뭐 해야 될까요? 열심히 농사짓자는 얘기죠. 일정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5년에서 20년입니다. 요 사이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만약에 15년을 정했다면 15년 동안은 철저히 규제를 해서 농사를 다 짓는 거예요. 충분한 기간 주었죠? 농사 끝났어요. 끝났으면 이제 개발해야죠. 계획적, 단계적 개발하자는 얘기죠. 계획적, 단계적 개발하자. 이런 것이 바로 시가화 조정구역. 다시 한번. 개발의 지역에 농사를 짓는 보전지역이 있다. 이걸 그대로 놔두면 무질서한 시가화만 들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 이걸 막기 위해 일정 기간, 충분한 기간 동안 시로 뻗어나가는 걸 막아주고 이 기간 동안 농사 져놓고 다 끝나면 개발하자 이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앞대가리가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로 시작되고요. 끝부분은 계획적 개발하자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이거 아까 어디서 본 듯한 게 나와요? 아까 말이죠. 개발 제한 구역은 앞대가리가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비슷하죠? 뒤에 가서는 개발을 제한했었는데 이것은 개발하자란 말이에요. 전혀 다른 거죠.
따라서 이 구역이 정되면 엄청난 규제를 할 것이다. 특히 공법의 구역은 여러 개 나오는데 그중에 기간이 있는 건 딱 이거 하나입니다. 기간을 정해놓고 나중에 개발하자 이거예요. 자, 교재 보겠습니다.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권자는 시, 도지사라고 되어 있죠.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할 때는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제 3번은 지정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무질서한 시가와 방지 색을 딱 칠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 색을 딱 칠하세요. 그리고 나서 빨간 펜으로 개발에다가 동그라미만 딱 쳐세요. 그래서 아까 개발 제한 구역과 비교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시가화 유보기간은 몇 년이다? 5년 이상 20년 이내로 정해집니다.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자주 거론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가와 유보기간은, 이거 유보기간이라고 해요. 20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다. 맞습니까? 시가와 유보기간은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해진다. 틀립니다. 20년 이내라면 3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점과 종점이 명확하다는 거죠. 5년 이상 20년 이내입니다. 그럼 이제 물음을 드릴게요.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이 지나면 그 구역은 자동적으로 없어진다. 동의할 수 있나요? 만약에 기간을 10년으로 정했어요. 10년 지나면 이 구역은 없어진다. 동의할 수 있나요? 그럼 이렇게 또 예를 들어야 되겠네.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5년이 딱 지나면 자동 출소합니까? 또 재판받나요? 또 재판받아요? 그런 게 어딨어. 5년 징역을 받았으면 5년이 딱 지나면 그 다음날 자동 출소잖아요. 즉 기간이 있다는 얘기는 뭘 시사한다? 기간이 지나면 구역은 없어지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효력상실이라고 되어 있나요? 효력상실보다 실효, 이걸 줄여서 실효라고 하죠. 실효라는 건 효력상실의 줄임말입니다. 실효. 그럼 공법상실효는 그날 될까요? 다음 날 될까요? 만약에 10년으로 정했다면 10년 되는 날 실효되는 게 아니고요. 10년을 다 채우고 나서 그 다음 날 실효가 된다는 겁니다. 자, 내용 보시죠.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시가와 유보관이 끝나는 그 다음 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음 날 비추시고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공법상 실효는 무조건 다음 날입니다. 기간을 다 채우고 다음 날. 자, 공식 적을까요? 공법상 실효, 해제, 실효가 된다든지 해제가 되는 거죠. 공법상 실효, 해제는 다음 날 이렇게 다음 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한 장 넘기면 6번 제목이 나올 겁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의 건축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이 구역이 지정되면 엄청난 제한을 할 겁니다. 땡땡하고요. 국토법률이라고 적으세요. 우리 국토법률에 이 제한이 나와 있습니다. 요건 다음 단계로 돌리겠습니다. 이 구역의 구체적 제한은 다음 단계로 돌리자. 자, 이상 이렇게 해서 우리는 5개의 용도구역을 배웠습니다. 앞잡다서 뭐였죠? 개, 도, 시, 수, 입. 개가 뭐죠? 개발 제한 구역. 누가 정했다? 국토부. 도가 뭐죠? 도시 자연공원 구역. 누가 정했다? 시도나 대도시. 아파트 도시 제한이라고 그랬죠? 시, 시가화 조정구역. 누가 정한다? 시도지사. 그러나 국가계획과 얘기할 때는 국토부. 그 다음에 수,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누가 정한다? 해수부. 어디를 떠올리자? 양어장, 양시장. 끝으로 입지규제 최고구역은 누가 정한다? 국토부로 현재 돼 있지만 부칙에 의하면 결정권이라고 돼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확정될 때 제가 수정해 드릴게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어디를 떠올리자? 역사나 터미널쯤 보시면 된다. 그렇게 감을 딱 잡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의 라스트. 쭉 넘기셔가지고요. 101페이지 보도록 해요. 101페이지. 101페이지 보면 3번에 2개 이상 용도 지역에 걸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대지가 있어요. 하나의 대지가 있는데 여기가 만약에 주거지역입니다. 이 전체 대지가 주거지역이면 여기다 집을 질 때 행위제한도 주거지역의 값을 따라가고 건폐율 용적률도 주거지역의 값을 따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의 대지가 두 개 이상에 걸쳐 있어. 여기는 주거지역이고 여기는 계획관리지역이야.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걸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걸쳐 있을 때 행위 규제는 어느 지역을 따라갈 것이고 건폐율, 용적률은 어디를 따라갈 거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하나의 대지가 여러 개 걸쳐 있을 때.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토가 협소하다 보니까 저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자 이겁니다. 자, 우선 교재 봅니다. 하나의 대지가 두 개 이상 용도지역에 걸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330의 밑줄. 우리 공법에서는 330과 660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제곱미터를 3.3 나누면 평수가 됩니다. 그리고 330제곱을 3.3 나누면 몇 평? 100평. 660은 몇 평? 200평.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거죠.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전체 대지의 건폐율 용적률을 빨간펜 밑줄. 건폐율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구분에 따라 각 지역별 건폐율의 가중평균을 적용한다. 빨간펜으로 가중평균 적용의 밑줄. 또 그 밖의 건축제한 나와 있죠? 까만 펜으로 그 밖의 건축제한 밑줄. 그 밖의 건축제한은 가장 넓은 면적의 까만 펜 밑줄.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지역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가름했습니다. 자, 오늘 이 원칙만 할 거예요. 하나의 대지가 걸쳐 있다. 근데 작은 게 얼마야? 330여가 있다면 건축제한은 어디를 따라간다? 가장 넓은 지역을 따라가고 또 건과 용을 적용할 때는 가중 평균을 이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일단 색깔별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두 개를 더해가지고 2로 나누면 평균이라고 하죠. 이걸 산술평균이라고 해요. 근데 이건 무슨 평균이래요? 가중평균. 가중평균은 면적을 고려한 평균치입니다. 면적을 고려해서 평균치를 구한 건데요. 밑에 박스에 공식 나오잖아요. 이 공식에 의해서 가중평균을 계산한다. 박스 보세요. 뭐 F1 곱하기 뭐 쭉 나오죠? 이런 거 나오면 괜히 싫잖아요. 고등학교 수학책 같잖아요. 근데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예를 들어 왔습니다. 자, 세 가지 예를 들겠어요. 여러분 그림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000제곱의 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600제곱 대 400제곱이 있습니다. 여기는 주거지역이고요. 여기는 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라고 할게요. 계획관리지역에 걸쳐 있습니다. 이때 건폐율 용적률이랄지 건축제한은 이 지역을 따라갈까 이걸 따라갈까 각각 따라갈까를 생각해보자. 자, 하나의 대지 1000제곱이 600대 400에 걸쳤죠. 근데 330여가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각각 적용. 이건 각각 적용한다. 아까 330여가 있을 때만 가중평균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쪽은 주거지역 값을 따르고 이쪽은 계획관리를 각각 적용하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눠보자고요. 하나의 대지가 1000제곱이 있는데 이렇게 700대 300제곱에 걸쳐 있다. 하나는 공업지역이고요. 여기 공업지역. 또 하나는 상업지역에 걸쳐 있다. 그리고 건폐율 값을 알려주었습니다. 이건 좀 이따 건폐율은 좀 이따 할까요? 자, 그럼 보자. 하나의 대지가 1000제곱인데 700대 300에 걸쳐 있습니다. 이때 330여가 있죠. 작은 게 있다고요? 이때 건폐율과 용적률의 값은 어디를 따라간다? 가중평균. 가중평균은 좀 이따 계산해 볼 겁니다. 가중평균으로 계산해주고 그 밖의 제한, 그냥 건축제한이라고 할게요. 그 밖의 행위제한입니다. 그 밖의 건축제한은 어디를 따라간다? 이 중에 가장 넓은 지역이 어디예요?
공업지역이죠? 이 대지 전부에 대하여 공업지역을 적용한다. 공업지역 적용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를 더 그려볼게요. 여기 하나의 대지 1000제곱이 있습니다. 계산 문제를 풀어볼게요. 700대 300제곱에 걸쳐 있다. 하나의 지역이 제3종 일반 주거, 이것이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여기에 건폐값을 알려주었습니다. 건폐 시험지 알려주거든요. 건폐율이 60%고요. 그 다음에 300제곱의 지역이 일반 공업지역입니다. 여기가 일반 공업지역. 이렇게 걸쳐 있다고요. 일반 공업의 건폐값을 문제 알려주었습니다. 70%를 알려주었죠. 이렇게. 이럴 때 두 가지를 계산해보자. 첫 번째, 건폐값을 계산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또 하나는 건축자는 어디를 따라가나요? 이렇게 나와요. 이것만 계산하고 끝내겠습니다. 일단 이건 좀 이따 하도록 하고 건축제한부터 알아보자. 하나의 대지가 1000제곱인데 700대 300에 걸쳐 있습니다. 330여가 있나요? 있다. 그때 건축자는 어디를 따라간다? 가장 넓은 지역이 어디예요? 따라서 이 전부 대지라 제3종 일반주거를 적용합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 적용. 이렇게 적용을 하고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건폐값을 계산하세요 그랬습니다. 자, 330제곱 이하가 있습니다. 있는데 건폐값을 계산하세요 그러면 여기를 따라간다, 여기를 따라간다, 각각 적용한다, 아니면 가중평균을 적용한다. 가중평균이죠. 이건 가중평균으로 계산하자. 그럼 가중평균으로 계산하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뭐 F1 이런 게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 전혀 고려하지 마시고 가중평균은 면적을 고려한 평균치입니다. 즉 이렇게 구하면 돼요. 전체 면적을 분모에다 넣으면 되죠. 전체 면적이 1000입니다. 1000분의 이제 각각 곱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면적이 700제곱 아니에요? 700에다가 곱하기 건폐율이 60%죠. 계산할 때 퍼센트를 그냥 넣으면 안 되잖아요. 소수점으로 바꿔야죠. 60%는 얼마? 0.6을 곱하면 돼요. 면적을 곱했다 이거예요. 그럼 이쪽 보자고요. 면적이 300제곱이죠. 300 곱하기 여기는 건폐율이 70%니까 0.7을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그게 가중평균이에요. 계산해 볼까요? 이렇게 곱하니까 420 나오고요. 이렇게 하니까 210 나옵니다. 420이라 210을 더하면 630이 나오죠. 그거를 1000으로 나누면 0.63이 나오죠. 근데 건폐율은 퍼센트 아니에요.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을 해야 퍼센트 나오죠. 이것은 63%가 정답이다. 이런 얘기예요. 가중평균은 뭐 F1 그거 따지지 말고 전체 면적분의 각각을 곱해서 더하면 그게 바로 가중평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래서 2개 이상 걸치는 경우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만 오늘 기본 과정은 원칙만 고수하시고 다음 단계 때 예외가 또 있거든요. 그걸 그때 공부합니다. 자, 진도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거 간단히 정리하고 맞추자. 크게 세 파트를 배웠습니다. 우선 집행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배웠다. 입안하고 결정하는 거 배웠죠? 관리 계획은 내용이 5개 있었다. 첫 번째 용도 지역지구, 두 번째 용도 구역, 기반 시설,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 계획이 있었어요. 이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를 공부한 겁니다. 용도 지역했고, 용도 지구 끝냈고, 용도 구역을 끝냈다. 용도 지역은 뭐다? 전국토를 나눈 겁니다. 4가지로 나눠지죠.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이 중에 도시적은 세분 되나요? 4가지로 세분되죠.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관리는 3가지로 나눠지죠.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과 자연은 세분되지 않는다.
이제 두 번째 용도지구 배웠습니다. 용도지구는 용도적을 보완해주고 있다. 화재를 예방한다든지 노폐를 규제하는 게 용도지구였습니다. 그다음에 용도구역을 배웠다. 특정 목적을 위해서 규제가 무지 센 게 용도구역이에요. 5개 앞자 따서 뭐다? 개, 도, 시, 수, 입. 개는 뭐죠? 개발 제한 구역. 도, 도시 자연 보호 구역. 시, 시가와 조정 구역. 수, 수산자원 보호구역. 입, 입지 규제 최소구역까지 공부한 거예요. 그럼 다음 주는 뭐 배워야 되나요? 관리계획 내용이 5개 있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가 끝냈잖아요. 3번이 뭐가 나와요? 책 한 장 넘겨봐요. 넘기면 103페이지 괄호 1번 기반시설이 나오잖아요. 아, 그러니까 관리계획의 세 번째 내용을 정리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번 강의했는데 100페이지 이상 진도가 나갔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또 딜레이가 되면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틈실하게 배운 걸 복습하시고 또 다음 주 오시기 전까지는요.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자와 결정과제를 반드시 알고 가자. 약속 지킬 수 있나요? 믿고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